위생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는 식품위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관련 사항으로는 보육사업 안내, 건강안전관리 길라잡이,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 체크리스트 공정관리 항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29번, 소규모 17번 문항은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제공하는 야채, 과일을 소독할 경우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를 사용하고 충분히 헹구기에 관한 문항으로 법률적으로는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점검 기준으로는 채소 또는 과일을 소독하기 위해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를 소독 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식품 첨가물의 유통기한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와 같이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식품 첨가물 1형으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 종류로는 과산화수소, 차하염소산나트륨, 오존수, 차하염소산칼슘, 차하염소산수, 이산화염소, 과산화초산으로 7품목이 해당합니다. 야채 및 과일류의 소독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독 시 주의할 사항으로 염소 소독액은 정확한 농도를 지켜주시고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헹궈주셔야 합니다. 다음 집단 30번 소규모 18번 문항은 위생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동하고 해동식품은 즉시 사용에 관한 문항으로 법적 근거로는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점검 기준으로는 식재료를 위생적인 방법으로 해동하여 해동 후 즉시 사용하여야 하고 냉동고에 재냉동하는 적이 있는 식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위생적인 해동 방법에는 냉장, 냉수해동, 전자레인지 해동이 있습니다. 냉장 해동 시 주의하실 점은 냉장고 하단에 별도의 용기에 담아 예시와 같이 해동 중 라벨을 작성해 부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집단 31번 소규모 20번 문항은 육류, 어류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히기에 관한 문항으로 법적 근거로는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점검 기준으로는 가열하여 제공하는 육류 및 어패류의 중심 온도가 권장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중심 온도의 권장 수준이란 가열하여 제공하는 육류의 중심 온도가 75도씨, 어패류의 중심 온도가 85도씨 이상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상 작동하는 탐침 온도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탐침 온도계의 사용 방법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측정 전에 알코올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측정 시에는 조리식품 중 가장 두꺼운 부위의 온도를 측정하고 1회 조리 분량마다 3회 이상 측정합니다. 측정 후에는 1분 이상 가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용한 탐침 온도계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탐침 온도계 관리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동영상 오른쪽 상단부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탐침 온도계 사용 시 주의 사항으로는 첫 번째, 밥, 국과 같이 끓이는 음식은 온도계 사용이 불필요합니다. 두 번째, 작거나 얇은 식품은 탐침 온도계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표면 온도계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치원의 경우 탐침 온도계를 필수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음, 집단 32번 소규모 21번 문항은 조리한 식품은 위생적인 용기에 넣어 조리하지 않은 식품과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관한 문항으로 법적 사항으로는 권고 사항에 해당합니다. 점검 기준으로는 조리한 식품은 위생적인 용기에 덮개를 사용하여 보관합니다. 아래의 예시처럼 배식할 음식은 모두 뚜껑을 덮어 보관 및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 집단 33번 소규모 22번 문항은 음식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이 완료되도록 관리에 관한 문항으로 법적 근거로는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점검 기준으로는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음 날의 급식 메뉴가 조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저녁 메뉴가 점심 메뉴와 함께 조리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리 완료 후 보온 보냉을 요하는 경우 배식 직전까지 5도 이하 또는 60도 이상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집단 34번 소규모 23번 문항은 배식 시 올바른 위생 복장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법적 근거로는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점검 기준으로는 배식 시에는 보육용과 구분된 배식 전용 앞치마와 위생모, 위생 마스크, 위생 장갑을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배식 담당자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정하게 묶도록 합니다. 예시 그림처럼 올바른 위생 복장을 착용해주세요. 다음 집단 35번 소규모 24번 문항은 배식 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법적 근거로는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점검 기준으로는 배식 시간 중에 방문할 경우 음식을 배식용 보관용기에 뚜껑을 덮어 이동 및 보관하고 배식할 음식을 바닥에 방치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음식별로 집게, 국자 등의 배식 도구로 배식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배식 시간 외에 방문할 경우 배식용 보관 용기와 뚜껑, 배식 도구가 갖추어져 있고 위생적으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공정관리 항목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해수기로 염소 소독을 대신할 수 있나요? 전해수기는 수돗물과 소금을 전기분해 방법으로 차하염소산 나트륨을 제조하는 기기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식품 첨가물 제조용 기구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첫째, 식품 첨가물 제조용 기구로 제조, 수입, 판매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둘째, 국내 제조인 경우 해당 전해수기로 제조한 식품 첨가물이 품목 제조 보고가 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셋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제공하는 야채 과일의 경우 살균 소독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인가요? 야채 또는 과일 살균 소독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살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균제를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식품 첨가물로 된 살균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의 예시처럼 유형이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제품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배식 후 남은 밥을 누룽지로 만들거나 냉동 보관을 해도 되나요? 배식 후 남은 조리식품을 재가공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식 후 남은 조리식품은 모두 잔식으로 간주되어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표준 레시피를 이용하여 최대한 잔식의 발생을 줄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위생 체크리스트 공정관리 2편에서는 집단 29번부터 35번 문항, 소규모 17번부터 24번 문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11월 셋째 주에 업로드되는 위생 체크리스트 보관관리에서는 집단 36번부터 39번 문항, 소규모 25번부터 26번 문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